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적과정 과수사정의 보험금 산정 방법 그리고 지급 기준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이 적과 전, 차과 감소 보험금, 적과 후에 과실손해보험금 개념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감수량 보고 있었죠. 자, 우리 교재에 감수량의 산정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공부는 큰 틀을 잡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첫 번째는 적과 종료 이전에 자, 당연히 보험사고 발생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적과 종료 이전은 지금 과실이 없는 상태 유가라고 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적과 종료 이전에 차과 감소량 자, 어떻게 산출한다고 했어요? 자, 과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나무 피해율 적용해서 지금 우리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가져와서 자, 그래서 차과 감소 과실수 자, 산출한다. 자, 요렇게 지금 설명드렸었죠.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또 언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냐? 자, 두 번째는 적과 이전에 자,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적과 종료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적과 종료 이후 차과 붙어있는 과실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도 감수량을 산정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에 차과 감소량, 차과 손해 감수량 구하는 거.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포인트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적과 후. 적과 후 각종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감수량 자, 감수량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감수량을 산정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무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적과 종료 이전에 우리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우리는 최대 인정 감소량 어떻게 산출하냐 지금 거기 보실게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자, 적과 종료 이전에 최대 인정 감수량 자, 어떤 걸 가지고 산출하냐. 자, 이 케이스는 첫 번째 포인트. 자, 적과 전에 종합위험 아니에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건에만 적용이 된다. 자, 적과 전에 5종 특약. 자, 뭐가 해당하는 재해였냐?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아, 나는 적과 종료 전에 종합위험 보장받지 않고 이렇게 5가지 자연재해만 보장받을래. 특약으로 선택할래. 이게 바로 적과 종료 이전에 5종 한정 특약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입한 건에만 지금 보시는 내용이 다 적용되는 거고요. 차과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최대 인정 감소량을 차과 감소량으로 한다. 자, 이거는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차과 감소량이 지금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1000kg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는 최대로 인정해주는 감소량을 지금 900kg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1000kg가 나왔지만 우리가 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소량은 900kg예요. 자, 그럼 당연히 얘를 초과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 인정 감소량인 900kg를 차과 감소량으로 볼 거야. 1000kg가 나왔지만 우리는 차과 감소량을 900kg라고 할 거야. 자,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최대 인정 감소량 어떻게 구하냐? 자, 먼저 우리는 아래 최대 인정 감소량은 평년 차과량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차과 수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주면 된다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요 내용이랑 지금 동일하네. 자, 그럼 포인트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할 줄 아냐? 지금 얘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아래 가부터 다까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값을 우리는 최대 인정 피해율로 할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놨어요. 자, 우리 큰 값. 자, 우리는 얘를 맥스 값이라고도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로 적어두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나무 피해 따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박 피해에 따른 유가 타박률 따질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업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최대 인정 피해율로 가져다가 쓸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나무 피해 어떻게 구하냐 제가 한번 여러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나무 피해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할 거야. 자, 먼저 분모 자리에는 실제, 결과, 주스 들어가고요. 분자 자리에는 침수 주스 더하기 매몰, 그 다음에 유실, 그 다음에 도복. 자, 그리고 소실이랑 절단은 2분의 1만이에요. 소실 2분의 1, 절단 2분의 1. 이렇게 우리는 나무 피해를 구하고요. 자, 그리고 우박 피해에 따른 유가 타박률. 자, 얘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유가 타박률은 자, 분모 자리에는 피해 유가수 다 더한 합계 넣어주고요. 그리고 정상 유가수도 넣어주겠죠. 자, 그래서 피해를 입은 유가수랑 정상 유가수를 더해주면은 전체 유가의 개수가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분자 자리에 피해 유가수 합계 넣어주면은 우리는 우박 피해에 따른 유가 타박률 산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단감이랑 떫은감에 한해서 6월 1일부터 적과 종료 이전까지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낙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는 낙엽률을 조사해서 산출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낙엽률을 어떻게 구했어요? 자, 낙엽률은 분모 자리에 낙엽수 떨어진 자리죠.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게 낙엽수였어요. 자, 그리고 잎이 붙어있는 자리 착엽수. 자, 2개 더한 값을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자,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 낙엽수를 넣어주면은 우리는 낙엽률을 산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이게 지금 단감이냐 떫은감이냐 품목에 따라서 이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달랐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단감, 떫은감, 인정 피해율 구하는 공식. 자, 단감은 어떻게 됐냐?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들어갔어요. 자, 낙엽률은 이렇게 산출한 가격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뭘 빼줘요? 0.0014 곱하기 경과일수를 빼주면은 우리는 단감 품목에 낙엽 인정 피해율 산출할 수 있고요. 자, 떫은감은 2년 전인가 우리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0.9662 곱하기 낙엽률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빼줘요? 0.0703을 빼주면은 우리는 떫은감 품목의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 이 적과 종료 이전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나무 피해, 유가 타박률, 그리고 지금 살펴본 이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까지 자, 이 세 가지를 다 구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값, 맥스 값 산출해서 자, 얘를 최대 인정 피해율로 가져와서 각각 요 자리에 넣어줄 거야. 지금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적과 종료 이전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최대 인정 감소량 요렇게 산출하는구나. 내용 간단히 정리하셨고요. 자, 그 다음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해서 착과 손해 감수량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가 나오려면은 먼저 첫 번째, 적과 종료 이전에, 두 번째, 자연재해가 발생해야 돼요. 자, 그로 인해서 세 번째,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과전 종합가입
자, 적과전 종합을 가입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적과 전에 자연재해라는 재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착과율이 100% 미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떨어진 거죠. 착과 감소 과실수가 존재한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충족한 경우에 우리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자, 이때 우리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지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내용 보시자면은 재보험 사업자는 저가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 보험의 목적의 피해가 발생하고 제1항에서 정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를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지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저가 후 착과수가 평착의 60% 미만인 경우, 두 번째는 저가 후 착과수를 셌더니 평년 착과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눌 수 있어요. 자, 평착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는 감수과실수를 적착의 5%로 할 거야 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적착의 5%. 자, 근데 저가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의 60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감수과실수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지금 산출을 하고 있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나번이랑 답번 내용, 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착과손해 감수량, 량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해주면은 감수량 산출하는 거 된다. 자, 요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이죠. 자, 우리는 얘들을 다 더해서 우리는 적과 후 누적 감수 과실수를 산출할 거예요. 자, 적과 종료 이후에 감수량을 다 더해서 적과 후 누적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자, 먼저 이렇게 개념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포인트가 뭐냐?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예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재해별로 우리는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감수 과실수를 산출해요. 자, 그래서 이때 산출한 감수 과실수를 전부 누적한 값으로 우리는 나중에 적과 후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 자리에 넣어주는 거다. 요렇게 먼저 큰 틀, 개념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 때 어떠한 조사를 하냐. 자, 지금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빼고 나머지 요러한 우리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조사를 실시해서 어떻게 감수 과실수를 산출하냐. 자, 먼저 태풍이랑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이 발생하면은 낙과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집중호우가 오면은 침수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무에도 이렇게 유실, 매몰, 도복, 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소실도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재해, 어떤 재해들이에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자, 우리는 지금 이만큼의 자연재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랑 배의 경우에는 착과 손해도 발생할 수 있구나. 자, 요렇게 먼저 우리는 이만큼 손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얘네들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 얘를 먼저 생성을 하시는 거죠. 자, 먼저 낙과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낙과를 분류해야겠죠. 떨어진 과실들을 우리가 주워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몇 프로 피해, 얘는 몇 프로 피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자, 이렇게 분류를 한 거를 우리 별표 3에 있는 피해 인정 계수를 적용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출할 거야. 일단 이렇게 큰 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지금 수준에는 퍼펙트합니다. 자, 그리고 침수가 발생했어요. 자, 집중호우 오면은 우리 침수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조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침수된 나무의 평균 침수 착과수를 산정하고 거기다가 침수 주수 몇 주가 침수됐냐. 침수 주수를 곱해서 우리는 총 감수 과실수 산출할 수 있구나. 자, 지금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나무 피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했으면은 무피해를 입지 않은 무피해 나무에 지금 착과수를 산정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이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입은 나무에는 감수 과실수 몇 개가 있는지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의 평균 착과수를 계산을 해서 자, 피해를 입은 나무 주수를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피해를 입은 나무에 얘네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은 얼만큼이 지금 있었을 건데 이만큼이 감소됐다. 자, 이러한 식으로 지금 피해를 입지 않은 무피해 나무 조사를 통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 가셨죠? 이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 조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 이만큼이 열렸을 텐데 이만큼이 착과가 됐을 텐데 지금 피해를 입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감수 과실수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위에 거랑 동일하죠.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의 착과수를 통해서 이 소실된 나무에 이만큼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산정하는 거고요. 자, 착과손해는 지금 사과랑 배에 한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왜 그러냐? 자, 우리 지금 감 종류, 단감이랑 떫은감. 자, 단감이랑 떫은감은 지금 우리가 뭘 인정해줘요? 이 피해를 인정을 해주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단감, 떫은감은 우리 뭐 낙엽 인정 피해율 이런 식으로 해서 잎이 떨어지면은 걔로 지금 우리는 피해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사과랑 배는 지금 이렇게 이 피해를 별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만 붙어있는 과실의 손해, 착과된 과실의 손해도 인정해주는구나.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사과랑 배는 우리가 지금 감수과실수 얼만큼을 인정을 해주냐. 자, 얘는 떨어진 감수과실수의 7%를 우리가 착과손해 감수과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자, 우리 착과손해. 자, 사과랑 배는 붙어있는 그 과실에도 지금 피해를 입을 텐데, 자, 우리는 떨어진 감수과실수, 낙과 감수과실수의 7%를 더 추가 피해로 붙어있는 애들에서도 지금 피해가 났을 거야. 이렇게 추가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제가 이번 시간 끝나고 프린트물 드릴 건데, 자, 거기서도 보실 테지만, 자, 낙과 수에다가, 자, 우리가 낙과 피해 구성률, 아까 우리 위에 1번에서 낙과 손해에서 지금 이거 조사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다가 자, 기사고 피해 입은 것 중에 가장 큰 값 맥스 A를 빼줄 거예요. 자, 그리고 사과랑 배 같은 경우에는 7%를 추가적으로 더 지금 붙어있는 과실에 피해를 입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고 했죠. 자, 7%를 더 인정하는 거면은 0.07을 더 인정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 산식에 넣으려면은 곱해주는 거니까 1.07로 대입할 거예요. 자, 같은 의미예요. 자,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기본 수학 공식이에요. 7%를 추가로 더 인정해주는 거니까 자, 우리가 곱하기 1.07로 쓴다. 자, 근데 얘는 특이사항은 감 종류 안 돼요. 사과랑 배에만 지금 1.07, 7%를 추가로 인정을 해줄 거야.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본 이러한 피해들은 우박을 제외한 태풍, 강풍, 집중, 화재, 지진 얘네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피해였고요. 아, 그러면은 우박은 어떻게 할 거야? 따로 빼놨습니다. 자, 우박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떨어진 과실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붙어있는 과실, 착과된 과실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박은 착과손해랑 낙과손해 지금 둘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우박은 우리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 낙엽 피해 인정해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보험기간 적과 종료일 이후부터 당해년도 10월까지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낙엽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착과수와 낙엽률을 산출하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에서 기발생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의 최대값을 빼고 착과수를 곱해서 우리는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박스 나와 있는데 얘 중요하죠. 여러분 공식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단감이랑 떫은감. 자, 각각의 품목에 따른 인정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단감은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수 곱하기 경과일수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가 발생한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떫은감의 인정 피해율은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103이다. 자, 이거 여러분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자, 무조건 암기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3년도였나 아니면 2024년도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얘가 추가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떫은감 인정 피해율 구하는 공식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 동상해가 올 수 있죠. 자, 우리 적과 종료 이후에 지금 특정 이념 2개 남았어요. 가을 동상해랑 일소피해 남았어요. 자, 그래서 라번에는 지금 이렇게 가을 동상해 나와 있고 마번에는 일소피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을 동상해가 오게 되면은 어떤 피해가 볼 수 있냐? 자, 동상해죠. 자, 붙어있는 과실, 착과된 과실에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해 과실 분류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피해 인정 계수 적용해서 감수 과실수 산출하는 것까지는 지금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기에 단감이랑 떫은감의 경우에는 이 피해가 인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정상 과실의 피해 인정 계수를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변경해서 우리가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감이랑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가 인정이 됐으면은 자, 피해 인정 계수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감수 과실수를 산출하는구나. 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이렇게 가을 동상해에서는 단감이랑 떫은감 감종류에서 이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 정상 과실의 피해 인정 계수를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변경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요 정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일소 피해 나오죠. 자, 일소 피해 무지무지 중요하니까 별표 한 개 달고 내용 이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소 피해 보자면은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보험사고 한 건당 적과후 착과수의 몇 프로를 초과하는 경우, 자,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일소 피해의 감수 과실수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지금 우리가 산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과후 착과수 나와 있으면은 이 적과후 착과수의 6%죠. 6%랑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정한 일소 피해로 인한 감소 과실수가 적과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해요. 자, 그 경우에만 감수 과실수로 인정하고, 자, 만약에 적과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지 않으면은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나왔지만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소가 발생하면은 지금 우리 착과된 과실에 피해를 주고요. 자, 그리고 낙과된 과실, 낙과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 분류하고 피해 인정계수를 적용해서 각각의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또는 낙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는구나. 자, 여기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보험사업자는 감수 과실수의 합계로 적과 종료 이후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적과 후는 누적 감수 과실수라고 했어요. 자, 이 용어에서 보듯이 적과 후에는 감수 과실수의 누적한 값으로 우리는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도 따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부보장 특약으로 일소랑 가을 동상에 보장받지 않을래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나는 일소랑 가을 동상의 피해는 보장받지 않을래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하면 되는 거고요. 자, 감수량이죠. 자, 감수량은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을 해주면 우리가 량을 산출한다고 했던 거 동일한 개념 한 번 더 나오시고요. 자, 그리고 보장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금차사고의 조사값에서 기사고의 조사값 중 최고값을 제외하고 우리는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자, 이게 바로 우리 나중에 문제 풀 때 맥스 A라고 할 거예요. 가장 큰 A값. 자, 우리는 이 맥스 A를 제외하고 자, 다시 한번 보상하는
이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저가 종료 이후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소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러 차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조사한 조사값에서 먼저 발생한 사고의 조사값 중 최고값을 제외하고 우리는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나중에 감수 과실수를 산정할 때 전부 맥스 A를 빼주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누적된 감수 과실수. 자, 적과 종료 후에 감수 과실수의 합계가 누적 감수 과실수인데요. 자, 이거는 당연히 우리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차과수 또는 기준차과량이라고도 하죠. 이 기준을 한도로 한다. 자, 그래서 얘도 한 개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서 별표 달아놓을게요. 자, 우리 나중에 문제 다 풀고 이거는 한 번 더 체크하는 점검 조항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는 누적 감수 과실수 각각의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착과된 과실 또는 낙과된 과실에 피해를 주면은 어떻게 감수 과실수를 분류하는지 대부분의 대체적으로 큰 개념만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자, 제가 뭐랑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별표 9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다고 했죠. 감수 과실수 산정하는 방법.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랑 무조건 함께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별표 9 참고해서 공부하기. 자,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이렇게 이론만 나와 있으면은 이 별표 9번에는 본격적인 공식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별표 9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일단 우리 이론은 요 정도 아시면 된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착과 감소 보험금 계산 나와 있죠. 자, 이거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내용 같아요. 자, 착과 감소 보험금 계산 착미자 마이너스 다 빼주고 가입 가격 보장 수준은 50%랑 70% 둘 중에 계약자가 선택한다. 자, 과실손해보험금 기본 구조는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을 누적한 값이죠. 누자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한다. 자, 그리고 마번 별표 한 개 달아줄게요. 자, 우리 보험금 다 산출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실 건데요. 자,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보험금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험금이 얘를 초과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보험에서 드릴 수 있는 돈보다 초과한 걸 드리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랑 보험금이랑 비교를 해봐서 보험금이 얘를 초과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험에서 최대로 우리가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보험금으로 줄 거야. 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검토 조항입니다. 우리 보험금 다 산출하고 보험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랑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곱해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도에 걸리냐 이거 한 번 더 체크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림 2-8에서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금은 자, 요렇게 된다. 자,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나무는 아주 쉽죠. 자, 2차 1과목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무는 특약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어요. 자, 나무 특이사항 뭐예요? 자, 나무는 보통 보험기간이 1년이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자, 나무는 자기부담 비율 5%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내용이에요. 자, 한 번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자, 보험금 가피자 공식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 여기에서 자기부담 비율 나무 같은 경우에는 5%라고 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여기 아래 자기부담 비율은 5%로 한다 나와 있고 자, 나무예요. 자, 그래서 나무 피해율은 피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 값을 여기 피해율 자리에 넣어주면은 깔끔하다. 자, 됐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기본 이론서 내용만으로는 나중에 문제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별표 9번.
자, 별표 구분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거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 이지 손평 유튜브 제 그 멤버십 회원에게는 제가 다음 시간 강의로 제가 이거 지금 보험금 산정하는 거 각각의 감수량 산정하는 거 제가 프린트물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멤버십 회원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제공드리는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일반 유튜브 구독자 회원분께서는 꼭 별표 9번 직접 출력하셔가지고 별표 9번 내용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파트죠. 적어전 과수사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